이제는 공장과 도축장,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인천 부평구 십정동. 현재는 1호선 철도가 지나고 평범한 주거 공간과 가까이에 있는 주안공단으로 인식되는 인천의 동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천일제염 시험장이란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맛과 품질은 어떠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1907년 조성한 시험용 염전입니다. 또한 천일제염 시험장이 들어서기 이전에도 십정동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우리나라 전통 제염 방법인 자염이 성행하며 소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염이란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졸여서 만든 소금을 말하는데, 과거 부평구 십정동은 주안갯골을 통해 서해로부터 지금의 동암역 쪽으로 들어오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 부자가 됐다는 문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십정 1동에 해당하는 윗 여로물 마을에 살며 자염을 운영한 문중의 후손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갯고랑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길이 있겠지. 뒤로 이제 갯고랑인데 이쯤 될 거예요. 이쯤. 요 산 앞에 여기라고 그랬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바닷물 끌어쓰기주고 이때는 염전이 없었으니까. 여기. 염전 이전 얘기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염전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부평구 십정동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소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1907년에 들어온 부평 천일제염 시험장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주안염전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역사적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안염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평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지만, 지명의 유래와 역사를 안다면 부평구 십정동과 주안염전의 관계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천일염전의 시작은 왜 부평이 되었을까요? 그 원래 천일제염 시험장을 처음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 러일 전쟁이 한창 발발했던 당시인데, 1904년에 목포 영사였던 일본 영사였던 와카마스라는 인물이 목포에다가 천일제염 시험장을 만들겠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대신 천에다 만든 곳은, 주안에다 특히 만든 것은 이제 경인철도가 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서울이라는 소비시장이 또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으로 또 교통이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선택지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천일 염전은 이제 구조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증발,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 증발지, 그리고 결정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염전 규모를 말할 때는 이제 저수지를 빼고 증발지와 결정지의 그 규모만 이제 말하죠. 이처럼 현재의 부평구 십정동에 포함되었던 옛 윗 여로물 마을과 아랫 여로물 마을이 소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주안염전을 기준으로 윗 여로물 마을은 상동, 윗마을, 운마을 등으로 불리며 천일제염 시험장이 형성되기 전 자염을 운영했던 문중이 살았으며, 아랫 여로물 마을은 하동 혹은 아랫말로 불리며 천일제염 시험장 형성 이후 염부들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로물 마을과 염전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먼저 선친께서 주안염전 제염소에 근무하셔서 주안염전에 대한 오랜 기억을 가지고 계신 김용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책임자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난 걸, 아버지가 종종 이걸 곤소금을 이따 닦기 위해서 가져오셔. 다른 사람들은 굵은 소금을 이거 뭉키거나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것만 해도 고급이지 이거. 곤소금이니까. 부평 천일제염 시험장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양호하자 본격적으로 염전지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주한염전은 제1기 사업으로 1911년 제5구까지 조성하였고 기존 천일제엄 시험장은 제1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사업으로 1919년 제8구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평구 십정동에서 시작된 천일염전은 주한염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동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일반만에 이치구, 니구, 상구, 고노이치, 고노니, 고노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직접 그려주신 기억지도에 이야기가 더해져 생생한 당시의 해방 전후 사정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정동 윗 여루물 마을에 세거하며 조선 후기 문중에서 자염을 생산하며 불을 축적한 반남박씨 문중의 후손 박흥선님과 같은 마을에 세거한 영월 신씨 문중의 후손 신종백님의 이야기를 통해 1960에서 70년대 일대의 풍경과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전 그 직책이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사구 염전, 그럼 이 염전에 연부장이 우선 있고 그 위에 감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감독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한 몇 개를 맡는 거 그때. 군대로 말하면 이제 뭐 사단장 밑에 뭐 연대장 이런 식으로 있는 전반적인 거를 다 이렇게 근데 감독도 몇 분이 됐었어. 그러니까 8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부장 밑에 이제 그 연부야. 연부인데 이제 그 중에서 고참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빠따라고 이제 이렇게 갈구리 그거 가지고 이제 염도 측정해 다니면서 저 염수 관리하는 분 그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연부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을 훔쳐가는 걸 막는 감시라는 직책이 있어요. 감시. 거기에 있고 여기 살쿠지라고 여기 저기 버째 넘어 여기 넘어가면 거기에 여기 5구일 거야. 여기 앞에 여기 두 채인가 있었어. 여기. 아니 저기야. 염전이 구마다 다 있지. 왜냐면 여기서 생산한 소금을 갖다 보관해야 되니까. 양력으로 3월 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 말해서 10월 한 중순이면 끝이 나. 그 이후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소금 증발을 못 시키니까. 온도도 낮고 해가 짧잖아. 해가 짧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염전에 다니시다가 갑자기들 이제 그만두시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어서 뭐 딴 데 뭐 경비 일자리를 찾아간 분들도 있지만은 연세들이 많으시단 말이야. 그 당시에 어디 취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단 이제 건설할 적에 이제 그 외부 작업 뭐 정지 작업이나 이런 거 화단 만들기 이런 거 그런데 주로 동원이 되셨어. 1968년 주한염전은 폐염되었고 1970년대 초 주한공단의 조성으로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천일제엄 시험장이 있던 십정동 557번지 일대는 매립 후 종교 및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이 들어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엄 시험장을 기리는 표지석이 십정동 558-2번지에 있으나 찾기도 어렵고 표지석이 기입된 주소 및 설치 위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십정동 558-2번지를 검색하면 표지석의 정확한 위치가 아닌 옛 서울제강의 일부 위치가 검색됩니다. 또한 표지석을 세운 위치마저 부평 천일제엄 시험장과 상관없는 장소라는 점이 더욱 아쉽습니다. 표지석은 실제 천일제엄 시험장의 위치보다 동남쪽에 있으며 표지석에는 십정동 558-7번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위치는 십정동 558-2번지라는 점도 헷갈립니다. 부평 천일제엄 시험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주한공단이 조성되면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1989년 공장지대 한편에 세운 표지석이 유일한 흔적입니다. 천일제엄 시험장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의 역사와 주민 생활상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